안녕하세요. 우리 술 빚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양제인 목련을 넣어서 술을 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꽃은 건조를 해서 넣어도 되고 생재가 있을 때는 생재를 넣어서 술을 빚어도 됩니다. 목련은 나무에 핀 연꽃이라고도 하죠. 목련의 암술에는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도 하니 잘라내주고 술을 빚도록 합니다. 목련꽃은 너무나 민감해서 살짝만 만져도 상처가 나기 쉽고 색이 변하기도 합니다. 목련꽃을 건조를 할 때는 식품 건조기를 이용해서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말리면 색깔이 노릇노릇하게 그대로 아주 잘 말려집니다. 쌀의 전처리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 쌀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깨끗이 씻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은 불리고 30분 이상은 물기를 빼줍니다. 더 오래 불려도 되고 더 오래 물기를 빼주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이죠. 젖은 면보를 깔고 쌀을 올리고 김이 잘 올라오게 가운데는 살짝 파주고 위에는 물이 직접 떨어지지 않게 면보를 덮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쌀을 올리고 고두밥을 쪄주도록 합니다. 고두밥을 찔 때 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랩핑을 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가양주를 빚을 때는 효모의 활동성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2양주 이상으로 빚는데 오늘은 단양주 형태로 빚기 때문에 효소의 침투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고두밥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조직을 연하게 해줍니다. 고두밥이 물을 다 흡수하면은 채반에 널어서 25도 이하로 서늘하게 식혀줍니다. 가양제를 넣으면 약성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왕성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양주 형태라 효모가 안정적으로 정식할 수 있도록 저는 미리 배양해 놓은 효모인 석임을 넣어주고 누룩도 기본 10%보다는 조금 더 넣어주었습니다. 석임이 없을 경우 누룩만 사용한다면 2배 정도 더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남은 물을 모두 넣고 골고루 치대 주도록 합니다. 밥알을 낱낱이 풀어주고 당화가 되고 효모가 잘 정식할 수 있도록 치대 주도록 합니다. 단양주는 밑술이 없어서 효모 수가 적기 때문에 당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치대 주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빚을 때 가양제를 넣는 목적은 향이나 약성을 얻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가양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이나 약재를 건조해서 넣기도 하고 생재를 넣기도 하고 고두밥에 직접 버무려 넣기도 하고 건조된 가양제를 발효가 완료된 항아리 속에 박아 넣어서 향을 얻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련은 예민해서 상처가 쉽게 납니다. 고두밥을 찔 때 목련을 넣고 찌면 색깔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물러버립니다.
또 고두밥을 치댈 때 목련을 넣고 치대면 쓴맛이 나기도 하고요. 목련주를 담을 때는 술밥을 한 켜 놓고 목련을 한 켜 놓고 술밥을 한 켜 놓고 목련을 넣고 해서 이렇게 켜켜이 넣어서 술을 안 치도록 합니다. 가양제를 사용하면 효모의 활동성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발효 기간이 길어지고 왕성하게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누룩의 양을 2배는 더 사용해야 발효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양제를 넣어서 술을 빚어보면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향이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가양제는 건조한 것일 때는 1, 2% 정도, 생제일 경우는 10% 정도로 해서 향이 콧끝만 슬쩍 지나갈 정도로 넣어 주어야지 역하지 않고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술집게미가 많을 때는 술집게미에 물을 자박하게 부은 다음 조물조물 치내서 항아리에 꼭꼭 눌러 담아두면 일주일 정도 되면 탄산 맛이 살짝 도는 아주 맛있는 막걸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집게미 양이 적어서 바로 물을 섞어서 조물조물 막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섞어서 막걸리를 만들면 먹기에는 딱 좋은 도수가 되는데 단맛은 좀 떨어집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청이나 올리고당 등을 넣어서 맛있게 만들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섞어서 만든 막걸리는 병의 절반 정도만 담아두면 병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면 탄산이 생겨서 아주 맛있는 막걸리가 됩니다.